여러분 우리 149쪽 기한후 신고 좀 갈게요. 자, 기한후 신고도 역시 중요하죠. 자, 한번 보죠. 양가를 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밑줄. 적으세요, 여러분. 누구죠, 여러분? 이 사람을 우리는 무신고자 적으시고요. 무신고자. 그리고 무신고자와 비교되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적으세요. 과소신고자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하면 여러분 기한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 거고 여러분 무신고자만 하는 거고요. 뭐 한 사람은 과소신고한 사람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소신고한 사람 뭐로 해야 되느냐? 과소신고한 사람은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할 텐데 일단은 요 기한후 신고는 누구만 한다 그러면 무신고자만 한다. 그래서 과소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하는 거지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밑줄.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밑줄 쳤죠,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저거 납세 고지 전. 즉 아직 고지서가 날라왔다, 날라오지 않았다. 날라오지 않았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그 무신고자는 무슨 신고를 할 수 있다, 여러분?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다. 거기 납기 후 과세 표준 신고서라고 돼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한후 신고를 말합니다. 그럼 정리할게요, 여러분. 기한후 신고는 첫째 누가 할 수 있는가? 무신고자가.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뭐하기 전까지? 통지하기 전까지. 다른 말로 뭐하기 전까지? 납세 고지 전까지. 뭐 할 수 있다? 기한후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양가를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세 관계법에 대해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어떻게 하라 여러분? 납부하라. 기한후 신고에 따라서 납부할 게 있으면 납부도 하라 그 얘기입니다. 자, 양가를 3번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신고를 받은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몇 개월 이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지방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어떻게 하고 결정하고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페이지. 마지막 양가로 3번이 마지막 뭐 해야 된다? 통지하여야 한다. 4번이 중요해요 여러분. 1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한가? 자, 4번 앞에다 적으세요. 무신고 가산세 감면이야. 양가로 4번은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이야. 자,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에 밑줄.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그때는 무신고 불성실 가산세 몇 프로죠,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야? 20%. 그 20%에 100분의 50을 어떻게 해줘라? 감면해줘라. 다만 가려고 닫고 1개월 초과 6개월 사이 할 때는 몇 프로를 감면해줘라? 20%를 감면해줘라 그랬죠. 그러면 자, 요거 한번 잠깐 우리 그림 보죠. 자, 취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취득한 날부터 우리 며칠이네? 기본적으로 60일 이내에. 그리고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와 납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 부과되죠, 여러분? 몇 프로? 20%. 납부를 안 해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되겠죠? 자, 납부 불성실 가산세 하루당 얼마랬죠? 올해 개정이 돼갖고 10만 분의 25 곱하기 뭐랬어요, 여러분? 납부 지연 일수. 그래서 이 신고 기한까지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가 부과된다 그러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럼 이때까지 납세무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 건데 이 기한까지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제 그러면 납세무자는 액션을 취할 게 없어요. 기다려야 돼. 뭐가 올 때까지?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뭐 하기 전까지? 납세 고지서를 보내기 전까지죠. 그럼 납세 고지서부터 보낼 때부터가 이제 무슨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징수. 신고 기한까지 납세무자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납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무자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 기한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하라. 근데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럼 기다려. 뭐가 날라올 때까지?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기다려. 그럼 고지서에는 요 신고 납부하였어야 할 뭐에다가 산출세액에다 뭘 더해서 요 가산세를 뭐한 금액, 더한 금액을 여러분한테 뭘 보내준다? 고지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언제까지 내라라고 뭐가 정해질까요, 여러분? 납부 기한이 나오겠죠. 근데 이때 납부를 하면 이때는 산출세액에다 뭐로 더한 금액을 내는가? 가산세를 더한 금액 내고 끝나는 거죠, 이제? 응? 근데 이때도 안 했어. 납부도 안 했어. 언제까지?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고. 그럼 이때는 이제 뭐가 부되는가? 고지서에 적힌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하는 뭐가 붙어 이제? 가산금이죠, 여기는. 가산금. 여기는 뭐였어? 그러니까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언제면 알 수 있고 신고 기한이면 알 수 있는 거고 뭐는 가산금은 뭐를 보면 알아? 납부 기한을 보면 아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흐름을? 이 흐름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이제는 고지서가 날라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신고를 안 한 것은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그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10만 분이 얼마? 25. 하루하루씩 들어가는 거죠. 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 이 기한부터 1일 지나 하루 지날 때마다 하루당 10만 분의 25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이게 언제 올지 몰라. 응? 고지서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빨리 오면 그만큼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줄어들죠. 당장 그 다음날에 고지서만 하루만 내면 되잖아. 근데 문제는 얘가 3개월이 지나도 않아. 6개월이 지나도 않아. 1년 지나도 않아. 그러면 안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루당 얼마씩 10만 분의 25가 지나가. 이 가산세가 붙는 거죠. 딱 이날 지났다고 해갖고 납세문에 액션을 취할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야. 처분만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건 좋은데 10만 분의 25가 잠깐 납부 불성실 가산세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비록 뭐가 지났지만 신고 기한이 지났지만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면 한 번 더 뭐 할 수 있는 신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기한 후 신고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는 누구만 하는가? 무신고자만 하는 거죠. 무신고자.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비록 기한이 뭐였지만 지났지만 아직 뭐가 날라오기 전이면 고지서 날라오기 전에 네가 자발적으로 한 번 더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야. 근데 그 신고 납부할 때 당근을 제시하는가? 어차피 할 거라면 빨리 좀 하라. 그래서 기한부터 몇 개월 이내? 1개월 이내 기한 후 뭘 해주면? 신고를 해주면 너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때려야 되는데 20% 때려야 되는데 요 놈의 몇 프로를 50%를 어떻게 해줄게? 깎아줄게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몇 프로가 적용되는가? 10%만 적용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근데 그나마 또 1개월도 또 지났어. 그랬더라도 한 번 더 기회 주겠다. 6개월 이내. 어떤 날로부터? 이날로부터 6개월이야?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야? 응?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인가?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월 사이야? 5개월 사이. 여기부터 6개월이 아니라 신고 기한부터 6개월이다고. 이해하셨어요? 이해돼? 신고 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된다고. 6개월 이내. 그래서 신고 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좀 몇 프로 감면해주고 50% 감해주는 거고 1개월 초과해서 몇 개월 사이 하면
6개월 사이 하면 이틀에 몇 프로 감해주겠다는 얘기야? 20% 감해주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20%에 20%가 몇 프로가 되죠, 여러분? 또 어렵네. 20%에 20%가 몇 프로야? 4%죠. 요걸 어떻게 해주겠다? 감해주는 거죠. 그럼 이때 적용하는 무신고 가산은 몇 프로 되는가? 16%가 적용되는 거죠. 이해돼요? 예. 근데 얘는 6개월도 지났어. 근데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이라면 기한을 신고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직 하여튼 고지서가 날라오기 전에 기한을 신고할 수 있다. 그 대신에 몇 개월을 지나면 6개월 지나면 감해주지 않겠다 그 얘기야. 그럼 몇 프로 내라는 얘기야? 20% 다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라도 일부라도 좀 감면을 받으려면 몇 개월이라면 1개월 하면 몇 프로 감해주고 50% 감해주는가?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몇 프로? 20%. 그래서 결국 여기를 몇 프로 감면받고 10% 감면받고 1개월일 때는 1개월 초과 6개월 때는 몇 프로 감면받고 4% 감면받고 6개월 지나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뭐는 없다? 감면은 없다. 이해되세요? 예. 주의사항. 이때 감면은 무신고 가산세의 감면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와는 관련이 없다. 납부와는 관련이 없어요. 납부와는 무가. 즉 기한 후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았어. 기한 후 신고 때는 모두 해야 되는데 납부도 했는데 납부를 안 했다. 그래도 감면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책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자 150쪽이 여러분 양가로 4번에 150쪽 양가로 4번에 거기 당구장 있죠 여러분? 각주 표시 법정 신고 기한 후 몇 월 이내 6개월 이내 150쪽을 보라고 150쪽 메인에 양가로 4번에 밑에 있잖아 당구장 법정 신고 기한 후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뭐만 해주면 기한 후 신고만 하면 동시에 뭐를 하지 않아도 납부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또는 2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요거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제는 이걸 어떻게 장난치나?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그러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이다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 신고만 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예, 저거 좀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외 보통징수 갑시다. 밑줄 취득세 납세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하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밑줄 무슨 사유죠 여러분? 보통징수 사유죠. 그때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다 뭘 더하라?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을 해서 뭘 보내주라? 보통징수 방법. 여기 뭐죠 여러분? 보통징수가 납세 고지서를 보내주라 그 얘기죠. 이때 여러분 중가산세 갑시다. 그 밑에 별표 2개 중가산세. 자, 중가산세는 첫째 취득세 납세무자가 밑줄 취득세 납세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뭐 했는데 취득을 했는데 그 취득했다는 그 밑에 뭐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이게 바로 여러분 저거 중가산세 부과 사유죠. 그러면 그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출세액이 그냥 몇 프로를 동그라미 80%를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징수한다.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표현한다 여러분? 중가산세. 우린 지금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했죠? 근데 취득세는 저러한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말고 또 뭐가 있다 그러면 중가산세가 있다 그 얘기야. 요 내용은 별표 2개 치면 잘 나오죠. 특히 요 중가산세는 여러분 저거나 취득세만 나오는 규정이야. 취득세만 있다. 다른 데선 찾아볼 수가 없다. 어디에만 적용하는 규정이다고요? 취득세에서만 됩니다. 그러면 첫째, 중가산세는 언제 부과되느냐 사유를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뭐 했는데? 했죠. 사실상 취득은 했어요. 그러면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신고를 안 하고 팔아버려 버린 거야. 취득세 신고 납부도 하지도 않고 그냥 팔아버린 거죠. 마치 뭐와 똑같냐면 미등기 전매와 비슷한가? 그냥 팔아버린 거야. 신고도 안 하고. 그러면 이때는 일반 신고를 안 했으니까 원래 뭘 때려야 되죠, 여러분?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 때려야 되겠죠? 그런 걸 때리지 않고 그냥 중과산세 몇 프로 때리겠다는 얘기야? 80% 때리겠다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유야. 사실상 취득세 과세 물권을 취득했는데 그에 따른 뭐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그때는 중과산세 몇 프로 때린다 그러면 80%.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때리는 것이 아니라 중과산세 80%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양가로 1번 제외되는 경우가 있죠. 이 중과산세 80% 때리는 데에서 어떻게 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제외되는 게 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책 150조 맨 밑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있죠? 묶으시고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으시고 여기일 때는 요 중과산세 80%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제외한다. 첫째 같이 볼까요? 등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면 중과산세도 때리지 않겠다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중과산세 모일 때만 때리겠다는 얘기야. 등기 등록 대상을 신고하지 않냐고 매각할 때만 때리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해석하면.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단 등기 등록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거기 골프 회원권 등은 어떻게 한다 해서 제외한다. 그러면 회원권 등은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중과산세를 적용하는 거야. 비록 회원권은 무슨 대상은 아니지만 등기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얘를 취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뭐하면 매각하면 얘도 80% 때린다 안 때린다? 때리겠다 그 얘기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무슨 취득일 때는 간주 취득.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이때는 중과산세 80%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거기 간주 취득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목 변경 또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이게 바로 뭐죠? 과점 주주 취득이죠. 오케이? 예. 자, 2번 갑시다.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 봅시다. 밑줄.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 법인에 동그라미 쳐야 돼요. 법인. 그리고 위에다 저 개인은 X죠. 즉, 요 장부 이 작성과 보존 의무는 누구한테만 적용하는 거고 법인에만 적용하는 거고 개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입니다. 왜? 개인은 회계 장부를 기록해 안 해?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계부 안 쓴 지도 오래됐잖아. 저는 절대 저희 수령자 가계부 못 쓰게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부를 쓰게 하면 저의 부족한 면이 다 드러나죠. 그래서 절대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살자 그러지 뭐 계획도 세우지 말고 그냥 살자. 오늘에 충실하자 그래.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누구는? 법인은. 법인에게만 적용하는가? 취득 당시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밑줄. 뭐 장부와 관련 증거 서류를 뭐해서? 작성해서 갖춰 두어야 한다. 보존하여야 한다 그 얘기죠. 근데 2번이 중요해. 근데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출세액 부조세액자 몇 프로를? 10%를 뭘로? 가산세로 때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뭘 하냐? 바로 장부의 작성과 보존 의무 그런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장부의 작성과 보존 의무는 모든 취득자한테 적용하는가? 아니, 오로지 누구만? 법인에게만. 요거 주의하시 바랍니다. 법인에게만 적용한다. 따라서 개인한테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렇게 법인이 장부라든지 관련 증거 서류 등을 뭐해서 작성해서 뭐 해야 되는데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최소 5년 정도는 보존됩니다. 세법상 장부는 5년 보존입니다. 근데 요거를 했다고 안 했다고? 안 했다. 그 얘기 안 했다. 그러면 하라고 그랬는데 작성하고 보존하시오.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거기 제재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마치 여름 때 집에 가서 복습하셔요. 그런데 안 했어. 그러면 제재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얘기가 달라지네.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 근데 안 했어. 그럼 제재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죠. 그래서 가산세 때려야 돼 안 때려야 돼?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나올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저는 또 원장님한테 잘리겠죠? 이 새끼야 성질도 더러워 죽겠는데 뭐라고 그래갖고 사람들 안 나오게 하냐? 그래갖고 또 그 다음 주엔 제가 잘리죠. 예. 그래서 가산세 때리겠다는 얘기야. 작성 보존을 안 하면 몇 프로? 10%. 예, 요거. 출전이 여기서 가장 잘 장난친 게 이거야. 요거를 20%로 장난칠 수가 있어. 실제 시험에는 요거를 여러분 10%를 20% 말을 바꿔놓고 맞았게 틀렸게 이렇게 물어봐. 아, 흉측한 놈들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노출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러면 이거 말고 건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이제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지. 법인에게만 적용한다. 개인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 151조 부가세 갑시다. 자,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해서 취득세 신고 납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그 취득세를 기준해서 취득세 과세 표준에다가 원래 과표가 나면 그 다음에 뭘 곱하는 거죠? 세율.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여기다 2%를 곱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몇 프로를? 10%를. 그래서 이게 취득세 과표에다가 2% 곱한 거에 대해서 몇 프로를? 10%를 한 번 더 뭐를 내라? 농어촌 특별세로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죠. 이때 농어촌 특별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부가세. 그러면 여기서 취득세 과표에다가 2%를 곱한 건 뭐를 말하냐? 요거는 종전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옛날 취득세, 등록세 합치기 전 거. 그러면 거기에 몇 프로를? 10%를 뭐를 내라는 얘기야?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거기 박스에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취득세 과표에다가 원래 과표가 나면 뭘 곱해야 해서 여러분? 세율. 무슨 세율? 표준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산출세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표준세에서 몇 프로 빼라고? 2%를 뺀 거. 그럼 2%를 왜 뺐냐? 이미 2%는 얼로 갔기 때문에 농특세로 갔기 때문에 그놈을 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걸 빼면 요거는 뭐를 말하냐? 종전 등록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는 몇 프로를? 20%를 뭐로 내야 되냐? 지방 교육세로 내야 된다. 그입니다. 그래서 결국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부동산 취득하여 뭘 낼 때? 취득세 낼 때 요걸 기준해서 한 번 더 뭐? 농특세와 뭐를? 지방교육세를 한 번 더 낸다. 요 한 번 더 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는 항상 무슨 가세 여러분? 이중가세. 부가세는 이중가세라는 개념 떠올려야 돼요. 이중과세.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이거 숫자 2%, 10%, 마이너스 2%, 20% 딱 정해진 숫자. 이건 변하지가 않는가. 그럼 변하는 거 뭐만 변하는가? 과표. 그죠? 과표는 다르잖아, 물건마다. 그리고 그 취득 유형에 따라 뭐는 달라져? 표준세는 달라질 수 있겠죠. 상속을 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2.8%. 증여받으면 3.5%. 매매면 4%.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4%. 그 주택이, 예, 이렇게 보시고. 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일단 그거 내버려 두십시다. 주택까지 지금 당장 하면 여러분이 너무 정신 사나우니까. 그래서 우리 거기 주택이 여러분 다음 페이지 나와 있죠. 거기, 예, 어디 있냐면, 152쪽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 예. 자, 여러분 152쪽에 양글 여러분 주택의 유상 취득의 경우 있죠, 여러분. 그때 지방교육세 나와 있죠. 예, 그건 지금 당장 들어가지 마요, 여러분. 당장 너무 한꺼번에 하면
어려워져.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세를 다시 앞쪽으로 와, 여러분. 151조. 취득세를 납부할 때 여러분, 감면을 받았다. 그럼 그 취득세를 뭘 받은 사람은, 감면을 받은 사람은 그 취득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무슨 세예요?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20%를 무조건 한 번 더 뭐를 내냐? 농어촌 특별세를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감면세액이 나면 무조건 어디로 보낸다, 여러분? 농특세를 보낸다.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여튼 감면세액이 나면 감면세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요? 20%를 뭐로 내라고요? 농어촌 특별세 한 번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배워. 감농! 이렇게 배우십니다. 뭐? 감농! 감면세액은 농특세를 한다. 감농! 그래서 태국 여행 가셨다가 여러분 무슨 일 당하면 그냥 태국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돼요. 감농! 감농! 그러면 예? 감농! 그러면 예! 그래. 태국에서 니쿤보다 더 유명한 게 감농이야.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날까? 단 그 이후에 대해서 발생하는 일은 제가 책임을 안 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감면세 때 몇 프로 여러분? 20%를 얼로 보내라? 농특세. 근데 실무 나가면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뭐가 중요하냐? 농특세 비과세가 있는데 우리 책에는 여러분 151조 맨 밑에 있네. 무슨 주택이나 서민주택이나 농가주택은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면은 특히 그게 뭐일 때는 주택일 때는 뭘 빨리 확인해야 돼? 85제곱미터 이하인지. 요거 서민주택은 이거야.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용 면적 얼마? 85제곱미터 이하.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면지역일 때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무슨 주택은 서민주택은 농특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비과세입니다. 그럼 주택은 85제곱미터를 뭐 할 때만 초과할 때만 농특세 내고요. 실무하면 중요하죠. 여러분 나중에 시험을 학교에 가려면 실무세법 따로 들으셔야 됩니다. 응? 시험하고 실무는 달라. 특히 부가가치세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는. 자, 그래서 뭐 요 정도로 해서 우리 취득세 마무리 짓고요. 빨리 등록면허세 갑시다. 원래 이번 시간에 등록면허세 했어야 되는데. 자, 등록면허세. 우리 다 했죠? 했거는? 171쪽 갑시다. 자, 등록면허세. 그러면 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뭐와 뭐가?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겁니다. 그랬죠. 등록과 면허가 합쳐진 건데 등록만 시험 범위고 면허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랬죠. 자, 요거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 최근 작년, 재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으나 전체적인 출제 경향을 보면 한 문제. 그래서 그냥 결론 등록면허세 최소 몇 문제? 하나. 많으면 몇 문제? 두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때 여기서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71조 용어에 대한 정의 있죠?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해 뭐 할 때 밑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거 밑줄 쳐져 있죠?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말하는 등록에는 뭐가 포함하는 개념이야? 등기. 다만 취득세가 과세가 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등기 등록 밑줄. 얘는 어떻게 하래? 제외하래. 왜 제외했어 얘들은? 취득세로 과세하니까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하는 얘기야? 제외하는 얘기죠. 그런데 다시 다음에 어느 하나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죠. 묶으시고요. 다음에 1, 2, 3, 4에 해당하는 등록일 때는 다시 등록면허세에서 어떻게 하래? 여기는 어떻게 하래? 포함하래. 그러니까 결론을 잘 받으니까 뭐하라? 제외하라 원칙.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래? 다시 예외는 포함하라. 이걸 잘 보라고. 그래서 포함 대상은 몇 가지야? 네 가지. 그 중에 바로 작년에 3번과 4번이 작년에 신설됐어. 그러니까 그대로 시험에 나왔잖아. 이 네 가지. 올해는 안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눈으로만 보세요, 그냥. 1, 2, 3, 4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눈으로만 봐. 이럴 때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만 기억하면 돼. 특히 3번. 취득세 부과 제척기간이 어떻게 됐대, 여러분? 만료됐대. 우리 이제 제척기간 민법에서 배우셨죠? 우리 국세, 지방세 제척기간 했죠, 여러분? 예.
부정한 행위일 때 제적기간 몇 년이라고 그랬죠? 10년? 기억나잖아, 이렇게. 기억나죠? 나는 것도 있어. 이게 1년 내내 반복하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너무 기억 안 난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계속 반복해. 단순 무신고. 7년. 이제 거의 이제 한계점에 도달됐죠. 나머지는 무조건 5년. 봐, 이렇게 기억나잖아. 소멸시효는 몇 년 했어? 소멸시효 기간. 5년. 단 5억 원 이상의 국세일 때는 10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여러분한테 자꾸 뭐 까먹어요.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안 까먹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참 공부할 나이도 아니고. 응? 많이 지났잖아, 나이가. 아직은 여기는 한창이지만, 씨. 그래도 까먹어, 안 까먹어? 그거 봐, 여기도 까먹는데 우린 더 하지. 그럼 까먹으면 우리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외워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척기간 만료, 그 다음에 마지막 4번. 취득세 뭐예요, 여러분? 면세점. 자, 얼마 이하 취득하면? 50만 원 이하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내가 드디어 강동구 길동에 토지를 샀는데, 그게 얼마짜리 샀어? 50만 원짜리. 그럼 취득세 내야, 안 내? 안 내. 그럼 취득세를 안 내는 건 좋은데 그 50만 원짜리 4명이로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해야 되는데 취득세를 안 냈으니까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때 뭐로 내라? 등록면허세로 내라, 그 얘기죠. 오케이? 예, 값만 잡으면 됐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72쪽. 맨 위에 5번 있죠? 그거 개정대표 없어졌다 그랬죠? 개정 안 됐다고 지우라고 그랬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등록면허세 성격 갑시다. 맨 밑에 1번, 2번, 3번 묶으라고 그랬죠? 뭐와 똑같아 얘는? 취득세 똑같아. 그래서 취득세처럼 행위세다, 유통세다, 응능과세다. 하나 더 적어. 대물세다. 그래서 이거는 뭐와 똑같아? 취득세 똑같죠. 그래서 4번과 5번만 묶어놓고 별표 하나. 요게 등록면허세 특징이라 했죠,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 무슨 주의를 취한다? 엄격한 형식주의 또는 무슨 과세 원칙? 명의자 과세 원칙. 여기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절대 무슨 말이 못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 그쵸. 사실상이란 말이 절대 못 나와. 저거 사실상 X. 저거 사실상 X. 왜 사실상이 못 나와? 등록면허세 무슨 주의니까? 형식주의니까. 그 다음에 5번. 등록 등이라는 어떤 행정사무에 대한 뭐다, 여러분? 수수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려면 등기 등록을 하려면 그 등기 등록하기 전에 먼저 뭘 내라는 얘기야? 등록면허세를 내고 그 냈다는 뭐를? 영수증을 첨부해서 어디 가라는 얘기야? 등기소 가라고 얘기죠. 자, 173쪽 보세요. 자, 등록면허세는 등록이 현재 납세를 관할 밑줄 누구야? 도지사 또는 서울이나 광역시는 누구야? 구청장이죠. 그러나 세종자치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지방세의 과세권자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등록세의 과세권자 도 또는 구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거죠. 뭐. 다시 한번 취득세는 누구야?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이고 등록세는 누가 부과한다고? 도지사 또는 구청장. 오케이? 예. 납세문자 별표 하나 표시되어 있나요? 예. 그럼 등록면허세는 누가 내는 거냐? 당연히 누가?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죠, 뭐. 뭐, 등기나 등록을 받는 그 등기, 등록의 뭐야? 명의자. 얘가 납세문자죠, 뭐. 그러면 이 명의자는, 그 등기, 등록 명의자는 그 등기, 등록에 대한 사실상의 권리자, 외관상 권리자, 외관상 권리자다. 이걸 출제에 살짝 뭐로 바꾸면 사실상으로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하고 잡아내야죠. 외관상. 무슨 주의니까?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니까. 이때 그 등기 유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저당권 설정한다 봅시다. 저당권 뭐 하겠대? 설정.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문자 누구냐? 그러면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등기냐? 그 얘기를 생각하면 되죠. 뭐. 그럼 저당권 설정은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채권자야, 채무자?
채권자가 바로 뭐가 되는가? 저당권자. 그래서 바로 저당권자의 누가? 채권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갑이 있어. 갑이 은행에서 뭘 봐도 대출 받는 거죠. 대출해줘. 그러면 당연히 은행은 갑을 보고 대출해줘? 담보를 보고 대출해줘? 담보 제공을 요구하겠죠. 근데 갑은 제공할 담보가 없어서 친구 을한테 담보 제공을 요청하죠. 그래서 이 친구 누가? 을이 은행에 뭘 제공해? 담보를 제공하죠. 그러면 은행은 을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해서 뭘 설정해야 돼? 저당권 설정하겠죠?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에 따른 납세 의무자는 갑이다, 을이다, 은행이다, 갑과 을이다, 과세권자가 지정하는 자이다. 응? 이때 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 누구냐고? 갑이야, 을이야, 은행이야? 응? 은행이다고, 은행. 은행이 자기의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 저당권 설정 등기에 따른 등록 면허세 누가 내야 된다는 얘기야? 은행이 내야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이게 바로 제1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1회 때 나온 문제야. 공인중개사 1회 때. 1회 때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라는 문제죠.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은행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통해서 자기가 부담해야 할 저당권 설정 비용과 법무사 대행 수수료를 을갑과 대출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누구한테 전가시켰어? 갑한테 전가시켰어. 갑한테. 그러면 우리 갑이 그러죠. 여보시오. 저당권 설정 등이나 등록 면허세 납세는 등기 명의자 은행 당신인데 왜 내보고 내라고 그래? 딱 한마디 해야죠. 뭘 아래 이런 것도 얘기하죠. 그때 은행에서 뭐라 그래? 가. 잘났다. 가.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해? 에이씨 대출 받으랬다 그 얘기했다 대출 못 받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 농담이야. 그러면서 내가 내야지 그래야지. 그래서 내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이 은행 통장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을 받으면 1억이 내 통장에 다 안 들어와. 920만 원 그렇게 나와. 그럼 짜투리가 빈다고. 그럼 가끔가다 그거를 은행원이 먹은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은행원이 빼돌린 게 아니에요. 은행원이 빼돌린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 비용하고 법무사 대행 수수를 누구한테 전가시킨 거야? 채무자한테 전가시킨 거죠. 근데 점점 소비자들이 의식이 깨면서 대항을 하죠. 여보시오. 분명히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등기명의자 당신인데 왜 나보고 내? 그래갖고 이걸 소송을 걸어.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 대법원 가서 은행이 패소합니다. 은행이 패소했어. 등기명의자는 당신이고 당시의 등록면허세 납세 문제지 왜 갑한테 전가시키냐. 그래갖고 은행이 패소합니다. 그래서 언제냐면 2000년 초반인가요? 그때부터는 이제 뭐 할 때 대출 시행할 때 저당권 설정 비용은 누가? 은행이 부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은행마다 입구를 붙여 입구에다가 저당권 설정 비용 면제 해갖고 막 대출 받으러 막 그랬어. 그래서 마치 고객한테 뭘 주는 것처럼 혜택을 주는 것처럼 저당권 설정 비용 면제. 우리 은행은 저당권 설정 비용 면제시켜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 대출 받으라고 그래. 근데 면제가 아니라 그거는 지들이 내는 걸 내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이 사람은 눈치 보여야 돼. 나는 상대도 안 했어. 주택자금 대출 신청하려면 거기 서류 있으니까 그 서류 보시고 준비해 오세요. 그랬어. 말도 안 해. 바빠갖고 나는. 그러면 맨날 모니터링이 걸려갖고 불친절 직원 하면 제 이름이 딱 나와요. 인사부에서 모니터링 돌려. 고객인 걸 위장시켜갖고 친절도 이런 거 막 점검하게. 그리고 친절한 직원은 친절한 직원 이름. 불친절하면 직원. 그러면 항상 내 이름 여기에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 커지다 보니까 뭘 얘기하다가 급하면 막 목소리 커지면은 화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혹시 이렇게 뭘 물어봤는데 제가 목소리가 막 커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 원래 그런 거지? 짜증내는 거 아니야? 원래 그런가 짜증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끔가다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이게 되게 성질 부린다. 아니, 성질 부리는 게 아니라 성질이 급해서 조금 이제 잘 못 알아듣으면 톤이 올라가서 그런 거지. 예. 그래서 누가 여러분? 은혜. 진짜 여러분 농담 아니야. 목소리가 커지는 건 태생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좀 가끔가다 질문하러 왔는데 제가 좀 이렇게 조근조근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설명했는데 잘 못 알아듣으면 이제 막 이제 올라와.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냐 이 빙그나 그러면서 그래서 목소리가 막 커져. 그러면 이제 질문하러 온 사람이 좀 민망해 하는데 그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진짜 짜증내는 게 아니라 진짜 급해서 그런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데 갑자기 목소리 올라간다? 울지 말고 집에 가서 원장님한테 이르지 마. 맨날 원장이 나보고 뭐 승질 죽이라고 그냥. 자, 저당권 설정하면 누가 내는 거야, 여러분? 채권자. 자, 요거 이제 말수합시다. 말수. 대출금 완납해서 대출 완납하면은 대출금 완납에 따라서 여러분 은행에서 뭘 받아야 되냐?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 갖고 담보 제공한 부동산에 설정되는 뭐를 저당권을 이제 뭐 해야 되는가? 말수해줘. 자, 그럼 이때 말수에 따른 등록을 해서 납세문자 누구냐 그 얘기야. 이때 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채무자죠, 채무자. 내 담보 제공한 부동산.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을이겠죠. 여기는 을이지. 왜냐면 갑이 담보를 제공 안 하고 누가 했으니까 을. 담보 제공자, 설정 의무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등록면에서 6,000원 내죠. 왜? 말수, 각종 변경 말수 해제 등기 때 한 건데 얼마래서 6,000원이라. 그래서 요즘은 이거를 은행이 내줘. 은행이 내줘. 대출금 완납하면은 내가 그걸 완납 증명서를 발급받아갖고 등기소 가서 내가 이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서비스로 해줘. 그래서 말소 등기하고 말소 등기한 등기부 등본을 떠서 보내줍니다. 거기한테.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추후에도 대출 필요하시면 저희 은행에 와서 대출 받으세요. 그래. 그래서 지금은 대출 받는 사람이 은행에서는 주요 고객이야. 왜? 왜 대출 받는 사람이 은행의 주요 고객이야? 그렇죠. 수익을 창출해 주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그 당시는 예금을 많이 해주는 사람이 대우를 받았어, 은행에. 그래서 예금을 많이 오면 은행에서 그냥 빳빳하게 오고 막 목이 힘주고 들어오면 지점장이 막 뛰쳐나서 저 막 그랬는데 지금은 예금 많이 하면은 안 좋아해. 왜? 예금 이자, 비용이 나가니까. 이게 마인드가 바뀌었어. 그래서 요즘은 대출 받으라고 무지하게 친절해주죠? 광고도 나오잖아, 막. 유선방송 보면, 사내 뭐니, 이렇게 10원 내가 뭐 대출 받으라 그러고 뭐, 오케이, 그러고 막, 대출 받으라 생각 난리 치잖아. 많이 바뀌었죠, 뭐. 그래서 말소는 누구다, 여러분? 채무자. 얼마? 6,000원. 잡으면 되죠. 자, 하나만 더 한다면,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전세권이 나왔었죠, 한번. 전세권. 자, 전세권 설정합니다. 누구죠, 여러분? 임차인이 명의자가 되겠죠? 네, 그런 거죠. 그럼 말소하면은, 임차권 말소하면 임대인이죠. 그 개념으로 똑같이 하는 거죠. 자, 지상권 한번 합시다.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지상권자 누가 되는가? 건축물 소유자가 됐죠. 그럼 말소한다. 지상권 말소 등기하면은 지상권 설정 의무자 누가 되는가? 토지 소유자가 되겠죠. 뭐. 자, 지역권 설정 등기한다. 그럼 지역권자가 되겠죠? 지역권자 누가 되는가요? 요역지 소유자죠. 근데 그걸 말소한대. 지역권 말소한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승역지 소유자가 납세가 되죠. 항상 각종 변경, 말소, 해지, 분필 한 건데 얼마? 6,000원. 설정할 때는 등록세를 내지만, 과표세를 곱해서 내지만, 말소, 각종 변경, 말소, 해지는 그냥 한 건데 얼마, 여러분? 6,000원. 놓치면 되죠. 됐죠, 여러분? 예, 그렇게 보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174쪽 납세자 한번 잠깐 확인합시다. 자, 양가를 보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 무조건 부동산은 납세자 어디야, 여러분? 소재지죠, 뭐. 얘기할 거 없어. 근데 여러분, 16번, 17번 봐, 이제. 16, 17 봐야 돼. 요즘 여기까지 나와, 시험에.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서 그러니까 강동구와 경기도 하남시 경계선이 있다 보니까 두 개가 다 걸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록 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밑줄 이때는 어디로 가는가? 등록 관청 소재지. 여기서 등록 관청 소재지 그냥 저거 등기소죠 뭐. 그래서 등기소 소재를 납실한다는 얘기죠. 17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자 채권은 몇 개인데 하나인데 담보를 제공하는 저당권이 몇 개라는 얘기 지금 두 개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때는 두 개라 하더라도 뭐로 봐서 하나의 등록으로 봐서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자 밑줄 처음 등록한 등록 관청 소재지. 요거를 뭐로 알아? 납세지로 알아 합니다. 자, 요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자, 아파트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감정평가에 여러분 이 감정평가를 여러분이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시는 거죠. 그래서 3방식, 6방법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했죠. 열심히. 자,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얼마 나왔냐? 10억이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 은행 가서 뭘 받아 여러분? 대출 받죠. 그런데 얘가 투기 과열지구라네. 어디? 투기 과열지구였대. 그러면 역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어 없어? 있죠. 그 대출 규제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뭐야 여러분? LTV, DTI, 요즘은 더한 게 뭐야 여러분? DSR 뭐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투기 과열지구 때 LTV는 몇 프로야 비율이? 대출 규제 몇 프로야? 투기 과열지구면 40%죠. 일반적으로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는데 60%까지 갈 수 있지만 투기 과열지구는 몇 프로 규제 받아? 40%. 그러면 40% 규제를 받으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야? 응? 4억이죠, 4억.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걸 왜 하냐?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시세가 하락한 거죠. 그래서 얼마짜리 떨어져서 8억 원으로 하락한 거죠.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졌다고. 그러면 LTV 몇 프로 유지해야 돼? 40%. 그럼 대출 가능성이 얼마 돼? 3억 2천만에 지금 대출 얼마 나가 있으면 4억이 나가 있으면 은행에서 쪽지가 날라가요, 여러분한테. 무슨 쪽지 날라가? 8천만 원에 대한 얼마? 8천만 원에 대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래. 뭐 추가 담보를 제공하시거나 또는 어떻게 하라고? 일부 상환하세요. 그러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가. 그래서 다른 토지로 추가 담보한다. 그럼 대출 계약은 몇 개야 지금? 채권은 하나죠. 근데 담보물이 몇 개 됐다는 얘기야? 2개가 됐다는 얘기야. 그럼 이걸 2개 등록으로 보지 말고 한 건의 담보 제공으로 봐라 그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근데 나는 추가 담보 제공할 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8천만 원 상환해야 되는가? 근데 돈이 없다? 8천만 원 갑자기 상환하면 갚어 못 갚어? 못 갚죠 여러분. 그러면 못 갚아버리면 여러분 은행에서 최고점이 날라오죠. 님께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습니다. 드러나 봤나? 기한의 이익. 이건 또 여러분 어디서 배우셨어요? 민법 등에서 배우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법은 모든 과목이 사실 다 끝나야 돼. 다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세법에 들어가는 거이다 보니까 그래. 그럼 원래 기한의 이익은 주로 누구의 이익인가? 채권자 이익이야? 채무자 이익이야? 채무자 이익이죠. 즉 상한일에 도래될까지 채무 변제를 요구받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얘는 그 기한의 이익을 뭐 했으니까 상실됐으니까 은행에서 대출금 상한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하에 못해. 그럼 은행에서 이제 뭘 집어넣어? 압류 집어넣으면서 얘를 이제 뭐 하는가? 강제 환가 절차 받겠죠. 그럼 여기 들어왔던 집은 가정은 어떻게 하는가? 풍지박살 나는 거죠. 성남으로 가야죠.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야. 옛날 얘기. 그러면 이 가죽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 했어. 했잖아. 그게 바로 1980년대 발생했던 뭐야, 여러분? 서브 프라임 모게지 사태죠. 응? 모가지. 발음상. 그래서 서브 프라임이 있죠. 그러니까 프라임이면 우량 고객이고 우량 고객이니까 프라임 레이트 이자율이 높아지는가 낮아지는가 대출은 낮아지는 거. 근데 여기는 뭐라 했어? 서브. 그러니까 우량 고객이야 비우량 고객이야. 비우는 즉 신용이 낮은 고객들이죠. 악성 채권자들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미국에서 터지게 우리나라는 완창 난리 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오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오고 있죠. 지금 가계부채가 1,400조를 초과해버렸어. 엄청난 가계부채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경기 살리겠다고 주택값 올리겠다고 뭘 받아서라도 대출 받아서라고 해서 이걸 몇 프로 60% 막 풀어주는 거죠. 대출 받아. 그래서 그 당시 대출 받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가 너무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자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미국이 자꾸 뭐 하고 있어?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 미국 금리가. 그럼 역전현상이 발생해서 우리나라 금리보다 어디가? 미국이 더 높죠. 그럼 우리도 올려야 돼, 안 올려야 돼? 올리면 얘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가계부채가. 1%만 올라가도 지금 1,400조 1%면 얼마? 또 어렵다. 1,400조 1%면 얼마? 우리 이게 어렵잖아. 1,400조 1%는 얼마냐? 그만큼 이자 비용이 증가되는 거죠. 그럼 그걸 갚을 사람이 몇 명이 있느냐 그 얘기야. 추가되는. 그래서 지금 난리죠. 자,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 가격 꼭지점이냐, 잠시 관망이냐, 많은 지금 거시경제 지표학자들 지금 쳐다보고 있죠. 예. 이제 꺾이면 난리 나는 거야. 꼭지점 찍어서 꺾이면. 지금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있다. 그 안정만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야. 안정하다 이거 어떻게 되면 하락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 발생해, 이거. 하락하면. 그러니까 정부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상승 못해도 주택가 어디는 지금 시켜야 돼. 사실 유지가 필요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 난리 나는 거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다니까. 이해하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되겠죠. 어디까지냐.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 쉬겠다는 얘기죠.